폭우가 쏟아지는 산길, 물에 잠긴 차 안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 점점 차오르는 물,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 한 노인의 모습. 68세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말리던 그 운전을, 가족들이 위험하다며 막았던 그 순간을 그는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68세 박정수는 작은 마당에 놓인 낡은 캠핑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그 차는 그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국을 누볐던 추억, 젊은 날의 자유로움, 그리고 아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를 떠나고 1년 뒤에는 아내마저 먼저 보냈습니다. 집은 갑자기 너무 넓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가 가끔 찾아오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캠핑카를 몰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 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들 박현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수가 캠핑카 열쇠를 집을 때마다 아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정수에게는 오히려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뉴스 보셨어요?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정수는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봤지.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조심하셔야죠. 반응 속도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시력도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사고 낸 적 있나? 그건 아니지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모셔다 드릴게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내가 이미 늙은이로만 보이는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현수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식사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캠핑카가 어둠 속에서 외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손주 하윤이의 가을 소풍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8살 하윤이는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자신이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이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정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가 소풍날 태워다 줄까? 하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할아버지 캠핑카 타고요? 그럼 우리 하윤이 특별하게 가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수진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버님, 학교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요. 그리고 캠핑카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쩡해요. 내가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요즘 차들은 다 자동이고 안전장치도 많잖아요. 캠핑카는 그런 게 없어서. 수진의 말에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운전 정말 잘하시는데요.
저번에도 할아버지랑 같이 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에 정수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 씨,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수진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소풍 당일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캠핑카를 점검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엔진 오일을 체크하고 유리창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윤이를 데리러 갔을 때 현수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같이 갈게요. 정수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 회사 안 가도 돼? 오늘은 오후 회의만 있어서요. 하윤이 소풍도 구경하고 싶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믿지 못해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하윤이가 신나서 캠핑카에 올라탔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차 정말 멋져요. 그치? 이 차로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 아니? 정수는 하윤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도로 양옆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창밖 풍경에 감탄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정수도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의 현수는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수가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속도를 조절할 때마다 현수는 은근히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커브길에 접어들었을 때 정수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천천히 가시는 거 아니에요? 뒤에 차들이 막히잖아요. 정수는 룸미러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야. 산길은 조심해야지. 그래도 차선 변경하실 때 좀 더 빨리 하셔야죠. 반응이 너무 늦으면 위험해요. 그 말에 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운전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니?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의 하윤이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불안한 시선은 계속 아버지의 운전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운전 잘하시는데 왜 그래요?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보호해야 할 노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까지는 1시간 정도 더 가야 했습니다. 산길은 계속 이어졌고 구불구불한 커브가 반복됐습니다. 정수는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왔습니다. 급커브 구간에서 반대편 차선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순간 정수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와 함께 캠핑카가 비틀거렸습니다. 정수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가드레일을 살짝 긁으며 멈춰섰습니다.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뒷좌석에서 하윤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드레일에 긁힌 자국이 보였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수가 차에서 내려 하윤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하윤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조금 뒤 수진에게 전화가 갔고 그녀는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버님. 이래서 제가 운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윤이한테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괜히 고집을 부렸구나.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작아진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오늘의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캠핑카 열쇠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캠핑카는 점점 먼지가 쌓여갔고 정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윤이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아이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에 캠핑 가기로 했잖아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 못해. 다음엔 아빠랑 가렴. 하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랑 가고 싶어요.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말 들어. 아빠가 더 잘할 수 있어. 그 후로 정수는 집 밖을 나가는 일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경로당에도 나가고 작은 텃밭도 가꿨는데 이제는 그런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방문해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하윤이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직접 초대장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꼭 오셔야 돼요. 제가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곡 연주할 거예요. 정수는 초대장을 받아들었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정수는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전화해서 모시러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괜히 내가 가면 민폐만 될 것 같구나. 현수는 걱정스러웠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조심히 계세요. 나중에 하윤이 연주 영상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빈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가락들이 건반을 누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뒤 현수 가족은 주말을 맞아 캠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해할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로가 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까 드시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혼자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 곳도 없었지만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산 아래 도로까지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근처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정수는 익숙한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차였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고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달려갔습니다. 빗속에서 현수가 타이어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 안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하윤이가 보였습니다. 현수야.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산책하다가 비를 만났지. 무슨 일이야?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런데 비가 너무 세게 와서 그때 갑자기 도로 위로 물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요.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타이어를 다 바꾸지 못한 상태였고 차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보였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빗속을 뚫고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주유소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손주가 위험해요. 차 좀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인은 망설였지만 정수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쪽에 픽업 트럭이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주를 구해야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트럭은 빗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차 안에 하윤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트럭을 차 옆에 바짝 붙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다. 하윤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현수가 뒷문을 열려 했지만 물의 압력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트럭에서 내려 힘껏 문을 당겼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고 정수는 하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수진도 구했습니다. 현수는 타이어를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트럭에 올라탔고 정수는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안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고지대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윤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정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현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가족이잖아. 그날 밤 뉴스에서는 폭우 사고 소식이 전해졌고 그 중에는 68세 노인이 손주를 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새 캠핑카 카탈로그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같이 보실래요? 정수는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뭐야? 새 캠핑카요. 안전장치도 다 갖춰진 거로요. 우리 가족이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내가 운전하라는 거니?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운전할게요. 대신 아버지는 옆에서 길을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가보고 싶은 곳, 아버지가 아는 좋은 길들,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니? 현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요. 아버지만 아는 길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새 캠핑카가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것보다 훨씬 크고 안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운전석에는 현수가, 조수석에는 정수가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수진과 하윤이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도를 펼쳐들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정말 좋은 호숫가가 나와. 너희 엄마랑 자주 갔던 곳이지. 현수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뭐 하셨어요? 그냥 앉아서 경치 보고 커피 마시고. 별거 아닌데 참 좋더라.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거기 가자.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운전하고 뒤에서 손주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를 믿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아버지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내 아버지 노릇을 처음 하는 거였어. 서로 배워가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